통통테크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영입니다. 기아자동차 K5 풀체인지 실물이 공개되는 현장에서 리뷰를 위해서 또 인사를 드립니다. 자, K5 딱 외관 사진이 처음에 공개가 되었을 때 반응이 아주 뜨거웠죠. 사실 디자인이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인 요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호평,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셔서 이 K5 디자인이 갖는 주목도가 상당히 크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워낙 K5 출시 때부터 디자인으로 호평을 받았던 모델인데 이번 풀체인지를 통해서 또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제 뒤쪽에 지금 K5 모델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번에 엔진 라인업이 이렇게 가솔린 1.6 터보 모델이 있고요. 지금 이 색상은 눈에 굉장히 튀는 색깔이죠. 요트 블루 색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이브리드 모델 이렇게 하얀 색깔로 나와 있는데 아래 하단부 범퍼 형상 부분을 비롯해서 일부가 조금 다르게 생기긴 했어요. 하이브리드 모델만. 이쪽에는 K5 2.0 가솔린 모델 가장 대중적인 라인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이 색상은 그래비티 블루 색상인데요. 멀리서 보면 약간 블랙 색상 같기도 한데 또 가까이서 보면 남색빛이 돌고 있는 그런 색상입니다. 2.0 가솔린 그리고 LPI 그리고 하이브리드에만 적용이 되는 색상이에요. 오늘은 이 차량을 여러분께 함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 딱 봤을 때요, 차가 이전 세대에 비해서 커 보인다라는 느낌은 사실 안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전 폭이 이전 세대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전 장은 사실 길어졌어요. 전면부에서 보이는 거는 딱 요 차 폭감이기 때문에 요 폭이 그렇게 늘어난 느낌은 아닙니다. 이전과 비슷한 느낌을 안겨주는 것 같아요. 이 전면부 인상이 사실 저는 굉장히 놀랐는데요. 아주 멋진 디자인으로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이 기아 자동차의 패밀리 룩이라고 할 수 있는 호랑이 코 타이거 노즈 그릴이요, 조금 더 날렵해졌습니다. 세로 폭이 좁아져서 더 길게 양옆으로 뻗어 있는 형상이고요. 안쪽에 이 디테일도 수평적인 라인이 아니라 대각선 형태의 입체적인 조형미가 드러나는 그런 그릴부로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해졌어요. 예전에는 이 호랑이코 그릴과 함께 저 램프까지 뻗어 있는 그 형상이 좀 묵직해서 정말 호랑이 같은 느낌이 들었다면 이번에는 좀 날쌔고 날렵한 퓨마의 느낌?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뭔가 더 잘 달리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그릴부 옆에 있는 헤드램프가 이번 기아 K5 풀체인지의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부분, 이 전측 후면부를 보고 많은 분들이 와, 잘 만들었다 이런 첫인상을 드러내시더라고요. 이 라인, 이게 무슨 의미일까가 좀 궁금했었는데 기아 자동차에서는 이게 심장 박동을 표현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방향지 시등을 켰을 때 이게 불이 깜빡깜빡 거리는 게 꼭 심장이 두근두근 뛰는 듯한 느낌도 들고 그 심장 박동의 그 형상을 나타낸 듯한 독특한 모양새입니다. 시그니처로 들어가 있고요. 안에는 헤드램프가 이렇게 3구로 동그랗게 또 들어가 있습니다. 하단부에 이 아래로 입꼬리가 처져 있는 형태에서 완전히 반전이 돼서요, 씩 웃는 듯한 인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좀 더 포지티브한 긍정적인 인상을 주면서 좀 더 젊어 보이는 효과를 주는 것 같아요. 좌우의 에어덕트 부분 역시도 굉장히 입체적인 라인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일부 분들은 이 K5가 좀 머슬카 느낌이 난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저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고 이 전면부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쉐보레 카마로가 좀 떠오르는 듯한 그런 인상도 들었습니다. 젊어졌다, 잘 쌩쌩 달릴 것 같다, 이런 인상을 주네요. 측면부도 살펴보죠. 이번 신형 K5 측면부에서 보면 딱 눈에 띄는 형상이 하나 있죠. 바로 이쪽 부분입니다. 루프 라인에서부터 리어 부분까지 쭉 크롬이 이렇게 장식이 내려오는데요. 이 쿼터 글라스 위쪽 부분에서부터 이 크롬 장식이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넓어졌다가 다시 좁아지는 요 형태로 오는데 많이 좁아지진 않고 여전히 두꺼운 형태로 남아 있어요. 멀리서 봤을 때요, 이 부분이 마치 그 달리는 퓨마의 꼬리처럼
막 쌩쌩 달리다가 그 꼬리가 탁 이렇게 만난 것처럼 아주 잘 달릴 것 같은 인상을 주고요. 스포츠카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휠은 지금 18인치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요. 이 차량에는 지금 피렐리 타이어가 들어가 있네요. 총 5 스포크로 이렇게 5가지의 스포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안쪽에도 그 머슬카의 인상과 좀 비슷한 울퉁불퉁한 라인으로 이렇게 휠이 장식되어서 들어가 있습니다. 차량의 전체적인 느낌과는 꽤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K5 변화에 있어서 후면부도 상당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전면부 첫인상도 인상 깊었지만 이 후면부 첫인상도 저는 좀 놀랐어요.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바로 이 리어 윈도우 부분입니다. 윈도우 부분이 굉장히 넓어요. 세단인데 왜 이렇게 윈도우 부분이 넓을까? 패스트백처럼, 그러니까 이 트렁크를 열었을 때 이 윈도우 부분 전체가 다 열릴 것 같은 인상을 주지 않나요? 그런데 제가 이 트렁크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부터 다 열릴 것 같잖아요, 이 윈도우가. 그런데 아주 좁은 폭만 지금 열리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볼 때는 패스트백 형태인데 트렁크 리드 부분은 사실 좁은 세단 형태입니다. 패스트백 형태가 아무래도 측면부에서 봤을 때 좀 더 날렵한 그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형상을 그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일종의 착시 효과를 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착시 효과가 더 와닿을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이렇게 리어 윈도우 부분이 투톤으로 처리가 됐어요. 이쪽이 이렇게 블랙 색상으로 윈도우 부분의 테두리와 동일한 색상으로 이루어지면서 마치 이 전체가 다 윈도우인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합니다. 측면부의 크롬 라인과 더불어서 크롬이 다시 이렇게 밑에까지 안정감 있게 내려오는 형태여서 한 번 더 이 윈도우 부분이 상당히 넓다는 느낌을 주게 하죠. 자, 트렁크 열었을 때 공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연 김에 다 열리지 않고요. 사실 약간 중간에서 멈춰 섭니다. 그래서 쭉 손으로 한번 밀어줘야지 이렇게 전체가 다 열리더라고요. 열고 나니 저 안쪽까지 수납을 할 수 있는 공간성이 나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공간성이 커서 또 들어가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느낌인데요. 요 깊이감이 좀 깊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평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역시 들어가는 용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트렁크는 사람이 들어가기엔 사실상 좀 불편한데요. 앞에 지금 공간이요, 이렇게 여기까지 상당히 많이 남죠. 제가 이렇게 바로 바투 앉아도 끝에 공간이 살짝 그 발꿈치는 닿지 않는 정도로 굉장히 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도 이렇게 열었을 때 또 한 번 그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부에 짐을 적재할 수 있도록 저렇게 공간이 나와 있어서 또 의외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여요. 트렁크 공간은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휠베이스도 늘어나고 전장도 늘어난 만큼 트렁크 공간에도 일부 여유가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아쉬운 점은 수동으로 닫아야 된다는 점, 이렇게 파워 버튼이 없어서 손으로 이렇게 닫아 주어야 한다는 점은 아쉬운 그런 디테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후면부에 좀 더 마저 디테일 디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이 좌우 리어 램프 부분은 전면부와 아이덴티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그 심장박동 패턴의 선, 그게 이렇게 테일 램프 쪽에도 나와 있고요. 좌우의 테일 램프가 쭉 이어지면서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램프 패턴이 나오는데 바로 점선 패턴이죠. K7 프리미어에 들어가 있었던 디테일입니다. 그때 처음 이 기아차의 후면부에서 점선 형태를 만났었는데 K7 프리미어를 구매하셨던 분들이나 이렇게 한번 보신다면 좀 아쉬울 것도 같아요. K7에만 적용되는 특이사항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그 아래의 차급인 K5 동생에게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굴곡지게 나와 있어서 스포츠카 같은 그런 인상을 후면에서도 일부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하단부 머플러는 이렇게 듀얼로 단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식용 머플러이고요. 짝퉁입니다. 진짜 머플러 배기구는 여기 이렇게 나와 있네요.
후면부에 이 디퓨저 부분이 또 강렬하게 나와 있어서 한 번 더 눈길을 끌어주는 형태입니다. 실내에도 한번 타볼까요? 처음에 딱 들어오자마자 실내도 많이 바뀌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외관 사진이 유출됐을 때 실내 사진은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많이 궁금했는데 실내 역시도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이 경운기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전 세대와 달라지긴 했어요. 좀 새로운 느낌이죠. 이게 동그라미도 아닌 것이 네모도 아닌 것이 특이한 모양새로 이렇게 형태가 나와 있고, 경운기는 소나타는 아주 둥그렇고 좀 귀여운 느낌이었다면 상대적으로 K5가 조금 더 중후한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클러스터 12.3인치로 굉장히 대형 화면이 탑재가 됐습니다. 안쪽에 이 디지털이 굉장히 예뻐졌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를 바꿀 때 보면 스마트, 에코, 컴포트, 스포트 디자인이 예쁘게 UI가 나와 있고요. 그 옆에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나와 있죠. 기존 K5에서는 매립 형식으로 안쪽에 들어가 있었다면 플로팅 타입으로 바깥으로 이제는 나온 디스플레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10.25인치고요. 아래쪽에 이 공조부와 비상등의 형상은 이전 세대와 비슷해요. 그런데 이렇게 실버 느낌으로 색상 부분이 좀 변화가 되었고, 그 아랫부분의 공조기 같은 경우는 터치 타입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켜고 또 끄고 하는 모든 부분들이 터치로 조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터치 형식은 사실 좀 호불호가 갈리긴 하는데 운전자 중심으로 조작하기 쉽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올라와 있는 형태여서 운전 중에도 조작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느낌은 아닐 것으로 보여요. 아래쪽에 수납 공간 덮개는 열었을 때 묵직한 느낌을 줍니다. 안쪽에는 USB 단자 그리고 충전 단자 있고 12V, 컵홀더는 바깥쪽은 크고 안쪽은 조금 작은 형태로 나와 있죠. 이게 가장 또 눈에 띄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전자식 변속기가 들어갔는데 다이얼 형태입니다. 약간 더 한 단계 차급이 높은 그런 고급감을 주는 느낌이에요. 아래쪽에는 이렇게 무선 충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와 있는데, 이거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그리고 안쪽에 수납 공간은 이렇게 넣었을 때 공간성이 아주 넓은 건 아니지만 그냥 적당히 물건을 담아둘 수 있는 정도의 형태인 것 같아요. 제가 팔꿈치의 4분의 3 그 정도까지 깊이감이 올라오는 형태입니다. 센터 패시아 부분이 좀 블랙 색상의 이 반딱거리는 소재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많은 그 매체가 촬영을 하면서 이쪽에 지문이 남아 있는데요. 이 지문 같은 것이 사실 관리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K5 신형에서 제가 인상 깊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도어부였는데요. 도어부가 상당히 멋스럽습니다. 이 지금 내장이 블랙 색상과 이 새들 브라운 색상의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런 인테리어인데, 이 도어부에서 가장 그 조화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블랙 색상의 이 도어 트림부에 또 새들 브라운 색상의 스티치 라인이 또 들어가 있어서 아주 또 조형적으로 눈에 띄죠. 또 하나가 이 도어 부분에 이쪽에 보시면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냥 일직선상의 앰비언트 라이트가 아닙니다. 대각선으로 안에 문양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대시보드 쪽에는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에 보이시죠? 제가 올해 그 CES에서 기아 자동차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한번 엿보는 기회가 있었다고 프리뷰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제가 예측했던 게 운전자와 감성을 교감하는 분들이 많아질 것이고, 그게 아마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부분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좀 깜짝 놀랐어요. 이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하면요, 앰비언트 라이트의 색상이 변경이 됩니다. 5가지의 드라이브 모드가 제공되는데, 스마트 모드로 했을 때 변화 한번 보시죠. 지금 파란색 불로 바뀐 형태죠. 제가 다른 모드로 또 변경을 한번 해볼게요. 에코 모드입니다. 보면 초록색으로 또 불빛이 바뀌어 있죠. 운전에 주행할 때 좀 더 재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어두운 밤에 운전을 하다가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했는데 이렇게 바뀌는 색상이 확확 들어오면 차 안에 전체 감성적인 느낌이 좀 많이 달라지겠죠. 또 이번에 이 디스플레이에서도 보면 카툼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차량에서 집안의 조명이나 뭐 가스 밸브 그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또 탑재가 되었고요. 또 음성 인식으로
방식으로 차량을 제어를 할 수가 있어서 에어컨 켜줘 이러면 에어컨 켜주고 따뜻하게 해줘 하면 열선을 켜주고 이런 식으로 차량과 마치 대화하는 듯한 그런 또 감성적인 디테일이 이번에 새로 심어졌다고 합니다. 확실히 기아 자동차가 앞으로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가려고 하는지 조금은 이전보다 진보된 형태를 이번 신형 K5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2열에도 한번 타볼게요. 2열에 앉았을 때 가장 기대한 부분이 바로 이 공간성입니다. 휠베이스가 이전 세대 대비했을 때 50mm가 증대가 됐기 때문에 공간성이 그만큼 여유롭지 않을까 싶었는데 실제로 지금 레그룸이요 상당히 떨어져 있죠. 이 의자가 1열의 시트가 뒤쪽으로 상당히 많이 끝까지 거의 나와 있는 형태인데도 레그룸 부분이 많이 방해받지 않고 공간성이 꽤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키가 크시고 다리가 기신 분들도 레그룸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헤드룸 같은 경우는 이 차량의 전고가 이전보다 좀 낮아진 형태이기 때문인지 몰라도 딱 섰을 때 여성분들한테는 방해가 좀 안 될 것 같은데요. 남성분들에게는 약간 닿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키가 좀 크신 분들에게는 이쪽 굴곡 부분이 약간 방해가 되지 않을까 해요. 시트의 착석감은 1열과 마찬가지로 가죽 소재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편안한 타입입니다. 가운데 부분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굉장히 안 빠지네요. 네, 이렇게 아주 심플하네요. 베개가 하나 가운데 있었던 것 같은 느낌으로 아주 민무늬로 이렇게 나와 있고 컵홀더 2개가 좀 심플하게 들어가 있는데 K5가 뭐 최고급 프리미엄 세단, 뭐 플래그십 모델 그런 위치는 또 아니기 때문에 2열에 앉았을 때 안쪽의 디테일들은 상당히 약하긴 합니다. 스키스루도 이렇게 나와 있어서 특히나 좀 길쭉한 짐들을 또 실을 수 있도록 이 차량은 되어 있습니다. 3세대 K5 플랫폼은요 소나타와 동일하게 3세대 플랫폼을 공유하고 있고요. 엔진까지도 차세대 현기차의 엔진인 그 스마트 스트림 엔진이 동일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차량의 그 심장 부분에 있어서는 소나타와 사실상 아주 동등한 부분이긴 합니다. 가격 같은 경우는 각 트림별로 또 라인업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자막으로 띄워드리는데요. 오늘 사전 계약이 시작되면서 사전 계약 가격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위만 지정이 되어 있어서 실제 가격은 추후 공개가 될 것으로 보여요. 범위만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2.0 가솔린 기준으로 했을 때 2,351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소나타보다는 약간 시작가가 높기는 한데 아마도 최종 가격이 나올 때는 소나타와 꽤나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K5도 좀 소나타에 대비했을 때 우수한 상품성을 내세우면서 좀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의지들이 많이 돋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좀 공격적으로 메리트가 있게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K5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아무래도 역시 이 경쟁 모델인 K5 소나타는 계속해서 좀 동등하게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는 선택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K5 보셨을 때 여러분은 어떤 차량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시는지 한번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전보다 젊어지고 좀 날쌘 느낌을 주는 K5 풀체인지 모습 전해드렸습니다. 12월 12일에 신차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정확한 가격도 공개가 될 뿐더러 직접 이 차량을 타볼 수 있는 시승 기회까지 주어지는데요. 그때 차 타보면서 또 어떤 부분이 성능이 좋아졌을지 그런 부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새로운 컨텐츠로 찾아올 테니까 구독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